우리가 이제 화요일날 거듭제곱이랑 거듭제곱근 뭐 지수의 확장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차근차근 그날은 좀 이렇게 빨리빨리 설명해가지고 여러분들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거야 계산 방식을 주로 알려준 거고요. 오늘은 이제 원리를 좀 설명을 하면서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우선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썼던 거니까 뭐 a의 n제곱 하면은 a를 하영아 밑이라고 하지. 이건 뭐라고 하지, 하영아? 지수라고 하지, 그치? 그래서 밑과 지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밑을 지수 번 곱한다는 개념이죠. a를 n번 곱한 것 이런 뜻이고요. 자, 지수 법칙 이거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 다 알 거라고 믿어요. 몇 개만 해볼게. 2의 제곱 곱하기 2의 5제곱 성빈아 뭐지? 이러지 말자 시작부터. 100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2의 몇 제곱이냐고요. 그래 자, 2의 7제곱. 그 다음에 소연이 2의 3제곱에다가 5제곱 하면 뭘까? 그렇지 2의 15제곱. 자, 그 다음에 만약에 2 곱하기 3의 4제곱이 있어. 그럼 우리는 이 4제곱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분배. 그치 분배하는 느낌으로 2의 4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쵸? 뭐 이런 기본적인 지수 법칙에다가 그 다음에 자 만약에 2의 3제곱 나누기 2의 2제곱 하면 얘는 하윤아 뭐지? 그쵸? 2의 1제곱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누기를 하면은 얘에서 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그쵸? 빼는 건데 근데 만약에 2의 3제곱 나누기 2의 5제곱을 하면 얘는 뭐라 그랬지? 빼야 되는데 뒤에 숫자가 더 커. 곱해요. 역수로. 역수로 곱한다. 2의 3분의 5. 2의 2제곱분의 1. 소연아 뭐지? 2의 2제곱분의 1. 그쵸. 물론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수를 확장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얘랑 같은 개념은 태연이가 말한 것처럼 2의 제곱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뺄셈을 하는데 만약에 뒤에 게 더 크다면 그러니까 음수가 나온다면 그것은 뒤집어서 역수로 표현하면 된다. 이게 중학교 때 했던 방식이에요. 그죠? 이게 기본적인 지수 법칙들이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걸로 연습을 좀 해보면 1번은 x의 우리 경빈이가 안 보이니까 근데 이게 화질이 너무 안 좋은데? 확대하니까 책을 봐 경빈아. 자 1번은 계산하면 뭘까 경빈아? x의 X 4제곱 y의 8제곱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은 현준이 자 밖에 있는 3제곱을 뿌릴 거잖아 그지? 6족이야 6족 9예요 6이 아니에요? 6족 자 이거 3제곱을 뿌릴 거야. 그럼 뭐가 될까? x의 21제곱 곱하기 y의 12제곱 이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하영이가 3번 해볼게요. 일단 앞에 있는 2제곱을 뿌려줘 하영아. x의 6제곱 y의 2제곱 곱하기 뒤에 것도 뿌리면 x의 5제곱 y의 5제곱이지. 그럼 이제 x는 x끼리 y는 y끼리 합치면 되겠지. 그럼 x의 몇 제곱이 될까? 11제곱 y의 7제곱 좋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은 성빈이가 해볼게요. 앞에 거는 그냥 놓고 성빈아 뒤에 있는 2제곱을 분수에다 뿌려주면 어떻게 될까? y제곱분의 x의 6제곱이 됩니다. 근데 나누기잖아. 우리 나누기를 어떻게 하고 싶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 뒤집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얘를 곱하기로 바꿔주고 역수 뒤집으니까 x 6제곱분의 y 2제곱이네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여기 x 5제곱이랑 여기 x 6제곱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요거 다 지워지고 여기는 x가 몇 개 남아? 한 개가 남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서로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곱해지니까 지수끼리는 더해지겠지. 그럼 답은 뭐라고 쓸까? 오케이 x분의 y의 4제곱 기본적인 지수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개념을 잘 들어봐야 돼. 거듭제곱근 그래서 A의 n제곱근이다 하면
자, A의 n제곱근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것의 개념으로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n제곱을 했을 때 A가 되는 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제곱근 5. 자, 이렇게 썼다. 앞에 여기다가 3자 조그맣게 붙이는 거야. 루트 앞에다 3자 조그맣게 붙이면 이게 3제곱근이잖아. 3제곱근 5. 그러면 일단 개념적으로 얘는 어떤 숫자인 거야? 뭘 했을 때? 세제곱을 했을 때. 세제곱을 했을 때 얼마가 되는 숫자? 아니, 5가 되는 숫자. 세제곱을 했을 때 5가 되는 숫자. 이게 3제곱근 5의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3제곱근 5의 개념이고, 자,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 만약에 3세제곱근이라고 쓸게요. 세제곱근 그러니까 5의 세제곱근 이렇게 쓰면 방금 말한 것처럼 세제곱을 했을 때 5가 되는 수잖아. 그럼 그걸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3루트 식으로 x라는 숫자를 몇 제곱을 하면 세제곱을 하면 얼마가 돼요? 5가 돼요. 이렇게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면 x 세제곱은 5라는 식을 써가지고 얘를 만족시키는 누구 값? x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8의 4제곱근이다. 8의 4제곱근이다. 이거는 그럼 어떤 식을 만족하는 x 값이야? x의 4제곱은 8이다를 만족하는 x 값인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아마 이걸 보면 세제곱 해가지고 5 되는 숫자가 딱 떠오르나요? 우리가 아는 숫자 중에 세제곱해서 5 되는 숫자가 있나? 그거는 5를 세제곱한 거고요. 세제곱을 했을 때 5가 되는 수. 안 떠오르잖아. 그치? 우리가 원래 알던 숫자 중에 그런 숫자가 없어. 그런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방금 말한 거듭 제곱근을 쓰는 거예요. 이거를 3제곱근 5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아는 숫자 중에 그런 숫자가 있기도 해요. 만약에 8의 세제곱근이다. 8의 세제곱근이다 하면 얘는 식으로 쓰면 뭐예요? x의 세제곱은 8이지. 이거는 딱 보면은 보자마자 떠오르는 x값이 있지 않아? 2라는 숫자 딱 떠오르죠. 그쵸? 그러니까 8의 세제곱근 중에는 누가 있는 거야? 2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5의 세제곱근이 아까 3제곱근 루트 5라고 했잖아.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5의 세제곱근은 얘 하나가 아니라 총 몇 개가 있을까? 총 3개가 있어요. 세제곱근은 무조건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거밖에 안 쓰는 이유는 얘는 실수고 3개 중에 하나는 실수고 나머지 2개는 무슨 수? 허수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허수도 물론 구하려면 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실수를 주로 따지기 때문에 얘만 쓴 겁니다. 근데 총 3개가 있다. 얘도 마찬가지야. 8의 세제곱근도 다 구하면 몇 개일까? 3개야. 세제곱근 3개야. 근데 그 중에 실수인 거는 누구? 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개만 실수고 나머지 2개는 뭐야 그럼? 허수인 거예요. 자, 그럼 8 말고 이거 16을 한번 해볼게. 자, 16의 4제곱근을 한번 해볼게요. 16의 4제곱근이면 일단 떠오르는 숫자 있지 않니? 2만 떠오르면 안 되고 마이너스 2도 떠올라야 돼. 2하고 마이너스 2가 4제곱을 했을 때 16이 되는 숫자인데 여기에도 얘네 둘밖에 없을까 더 있을까? 더 있어. 허수들이 더 있어. 근데 실수는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A의 n제곱근 이거를 보면은 n제곱을 했을 때 A가 되는 수. 이게 제일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런 숫자는 원래 n개가 있다. 그러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봐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잖아. 그러면 태연아, 일단 이거를 구하려고 하면 우리는 식을 쓰고 구하는 게 좋지. 자, 뭐라고 식을 쓸까? 그렇지. 우리 이거 한번 끝까지 구해봅시다. 자, 이거를 우리가 풀 거야. 이거 3차 방정식이잖아요. 이거를 풀 거면 마이너스 8을 어떻게 할까? 넘겨요. 넘기면은
x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되겠죠? 근데 8이라는 숫자는 넘겼잖아. 마이너스 이항시켰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보면 우리가 8이라는 숫자를 2의 세제곱이라고 써보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수분해 공식 있죠. 성빈이 이번에 46점 받은 성빈이. 야, 성빈 진짜 많이 올랐어. 그지? 잘했어 성빈이. 자 떠오르는 공식.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아니고요. 아니고요. 그렇지. x 플러스 2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뭐더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입니다. 자, 이거 어떤 공식이냐면 이거야, 여러분.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인수분해하는 공식. 기억나죠? 괄호 두 개인데 자, 앞에 있는 괄호는 얘랑 부호가 같이 갔었죠. 그래서 a 플러스 b라고 쓰는 거고 뒤에 있는 괄호는 a 제곱 해주고 마이너스 ab 해주고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는 공식이었고 얘가 만약에 가운데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여기 같이 마이너스로 바뀌고 두 번째 괄호에 요 마이너스 자리가 플러스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말이죠. 경빈아 보여? 자, 요 공식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요. 그러면 소연아 일단 여기에서 x값이 하나 딱 나왔지. 얼마가 나온 거야? 마이너스 2라는 x값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요 부분은 2차 방정식인데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돼? 안 돼. 인수분해 안 돼. 인수분해 안 되지만 2차 방정식은 다 풀 수 있잖아. 뭐 하면 돼? 근해 공식을 쓰면 되지. 근데 또 이쯤에서 이 타이밍에서 또 선생님 저는 근해 공식이 뭔지 모르는데요. 정하영. 자, 근해 공식 x는 뭐였더라? 2a분의 그렇지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그렇지. 야, 옛날에 정하영이 아니다. 그치? 1년 사이에 많이 발전했다. 그치? 자, 요겁니다. 자,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여기가 2네요. 짝수네요. 그러면 근해 공식 중에 또 뭐가 있어? 짝수 공식도 있죠. 짝수 공식. 김태현. a분의 저는 홀수 공식으로 일일이 해서 홀수 공식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냥 근해 공식인 거지. 현준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 좋아요. 그래서 요걸 쓰는 게 더 좋겠죠? 여기다 근해 공식을 써준다면 자 얘는 x는 분모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마이너스 b 프라임 1 풀마 루트 1 마이너스 4니까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근데 여러분 루트 마이너스 3은 뭐라고 쓸 수 있어? 루트 3i 그치. 루트 3하고 뒤에다가 i를 붙일 수 있죠. 그럼 아까 설명했던 게 뭐였니? x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다를 만족하는 x값은 총 몇 개 나온다? 3개가 나올 거다. 근데 그 3개 중에 실수는 누구밖에 없다? 마이너스 2라는 실수 하나고 나머지 2개는 뭐가 나올 거다? 허수가 나올 거다 그랬잖아. 그 2개가 지금 얘네 둘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확인해봤지만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총 3개가 나옵니다. 실수 하나, 허수 2개. 자, 얘도 해볼게요. 16의 4제곱근. 경빈아 이거는 식을 어떻게 쓸까? 4제곱은 16. 자, 그럼 또 16 넘겨야죠. 16 넘기면 요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 될 건데 얘는 딱 보니까 무슨 공식을 쓰고 싶니, 경빈아? 물론 인수분해를 할 건데 인수분해하는 그 공식 중에 합차 공식을 쓸 거야. 일단 합차 공식을 한 번 쓰자. 한 번 쓰면 16이라는 게 아이고. 자, 16이라는 게 자, 16이라는 것이 2의 4제곱이잖아. 그치? 2의 4제곱. 그럼 이걸 합차 공식을 한 번 쓰면 어떻게 될까? x제곱에다가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합차공식을 한번 쓸 수 있죠. 많이 되나? 여기서 합차공식을 또 쓸 수 있어. 얘는 합차공식 당연히 쓸 수 있죠. 요거 합차공식 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근데 얘도 합차공식을 할 수 있어. 선생님 가운데가 플러스인데 어떻게 합차공식을 하나요? 루트로 i로 합차공식을 쓰면 됩니다. x 플러스 2i x 마이너스 2i 요렇게 합차공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 4개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러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허수가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죠.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i 이렇게 나왔고 또 실수도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2개가 나왔죠. 그렇죠? 이게 바로 16의 4제곱근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거듭제곱근 중에서 주로 어떤 숫자들을 쓴다? 실수들을 많이 물어봐요. 실수. 그래서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가 몇 개인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거듭제곱근 중에 실수가 몇 개인지 자 보면 n이 짝수일 때하고 n이 홀수일 때 이렇게 나누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방금 했던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n이 홀수일 때 자 우리 좀 전에 16의 4제곱근 구해봤잖아. 16의 4제곱근 구해보니까 그 중에 실수인 것은 누가 나왔죠? 2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2개가 나왔어. 그치? 그럼 여기서 16 말고 만약에 15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구해라. 그러면 이건 뭐라고 쓰면 좋을까? 2나 마이너스 2처럼 우리 머리에 딱 떠오르는 숫자가 없죠? 없을 때는 거듭 제곱근을 씌우면 돼요. 4제곱근 얼마? 15. 이게 바로 무슨 뜻이야? 4제곱을 하면은 15가 되는 수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 얘가 바로 15의 4제곱근인 거예요.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도 보이잖아. 2가 있고 마이너스 2가 있는 것처럼 얘가 있고 또 누가 있을까? 마이너스 4제곱근 15 이렇게 2개가 바로 15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애들이에요. 얘네 둘이. 성빈아 괜찮아? 좋아.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성빈아. 16은 어떤 수야? 물론 2의 4제곱인데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양수. 그 다음에 4제곱근 4라는 숫자는 어떤 수야? 홀수야? 짝수야? 짝수지.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케이스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양수의 무슨 제곱근? 양수의 짝수 제곱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양수의 짝수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걸 구해보니까 항상 몇 개가 나오는구나? 2개가 나오는구나. 그지? 하영아,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실수가 몇 개다? 2개가 나오는구나. 그치? 그러면 요거 해볼까?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 이거는 뭘까, 경빈아? 맞아요. 왜냐면 이거는 어떤 숫자를 4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6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근데 상식적으로 4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와요? 안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숫자는 아무리 찾아봐도 실수 중엔 없는 거예요. 그죠? 실수 중엔 없어. 그래서 얘는 없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지금 뭘 보여주는 대표냐면은 자 성빈아 얘는 어떤 수야? 음수. 그치? 음수. 자 그 다음에 4제곱근이니까 얘는 어떤 수야? 짝수. 그러니까 음수의 짝수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쵸?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0은 이제 워낙 특이한 숫자잖아. 그래서 0은 0의 뭐 몇 제곱근 이러면 무조건 0 하나가 있는 겁니다. 0은 좀 약간 그 뭐랄까 별개로 좀 기억을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양수의 짝수 제곱근 중에 실수는 2개, 음수의 짝수 제곱근 중에 실수는 없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짝수는 끝났으니까 홀수로 가볼게요. 홀수. 자, 만약에 얘부터 해볼까? 8에
세제곱근 중 실수. 현준아 뭘까? 말해요. 어. 2. 또 있나? 한 개밖에 없죠. 그럼 지금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7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 얘는 뭘까? 3 루트 7 근데 그걸 3루트 7이라고 말하면은 그러면 세제곱근 아니 그냥 세제곱근 7이라고 읽어야 돼요. 세제곱근 7. 그래서 세제곱근 7. 이것이 바로 7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친구입니다. 하영이 할 수 있겠니? 그럼 만약에 하영아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면 어때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뭘까? 그 중에 실수인 거? 마이너스 2. 그렇지. 마이너스 2. 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하나밖에 없지. 자 그러면 하영아 마이너스 7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뭘까? 마이너스 3 제곱근 7. 아 마이너스 3제곱근 7. 네. 이것도 물론 맞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쓰는 게 더 의미상 좋냐면 지우개가 안 돼. 자 어떤 게 의미상 더 좋냐면 3제곱근 마이너스 7 이렇게 쓰는 것이 의미상 더 보기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뭔지 봐봐. 자 소연아 8은 어떤 수야? 양수지. 그 다음에 3제곱근. 자 얘는 어떤 수야? 홀수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양수의 홀수 제곱근을 보여주는 예인 거예요. 그죠? 양수의 홀수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몇 개? 2개? 1개. 이 1개 나왔잖아.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8은 무슨 수지? 음수. 역시 세제곱근이니까 얘는 홀수잖아. 그치? 그럼 음수의 홀수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몇 개? 1개. 그치? 그러니까 홀수 제곱근은 쉬워. 왜? 홀수 제곱근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무조건 몇 개야? 무조건 1개야. 그치? 실수인 것이. 맞죠? 그래서 짝수 제곱근인지 홀수 제곱근인지 구분하시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분하셔가지고 실수가 몇 개인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경빈이 괜찮아? 눈이 점점 풀리고 있는데? 괜찮겠어? 자 밑으로 내려가서 3번 한번 가볼게요. 3번. 자 경빈이가 해보자. 64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만 대답하면 돼. 경빈아. 네. 뭘까? 4요. 4 맞아요. 4. 그 다음에 현준이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은 뭘까? 그쵸. 이거는 음수의 짝수 제곱근이죠. 음수의 짝수 제곱근이니까 없다라고 하셔야 돼요. 여기다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틀리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확인 4번으로 가서 자, 얘는 지금 뭐라고 읽어야 돼? 4제곱근 256. 그럼 이거 어떤 의미냐면 이 숫자를 4제곱을 했을 때 256이 돼 이런 거거든요. 그죠? 그럼 여러분 4제곱을 했을 때 256이 되는 수는 뭐가 있을까? 4의 4제곱. 그죠? 이게 4의 4제곱이거든. 그러니까 4제곱근 256이면은 4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의미야? 3제곱근 마이너스 27이니까 세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27이 되는 수란 뜻이잖아. 그 중에 실수.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쵸? 그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넘겨볼게요. 옆에 답이 있는데. 비밀인데. 비밀인데 이거 말해버렸어.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거듭 제곱근의 성질. 자, 이거는요. 여러분이 이제 중3 때 배웠던 그 루트의 성질 있죠? 루트의 성질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만약에 여러분한테 루트 3 곱하기 루트 5를 해봐라. 그러면 경빈아 이거 뭐지? 루트 15지. 그치? 자, 여러분 잘 들어요. 너네가 썼던 루트는요. 사실 여기에 숫자 얼마가 생략되어 있는 걸까요? 이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루트는 2제곱근이에요. 근데 2제곱근인데 2제곱근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제곱근이라고 불렀던 거야. 2를 생략하고.
의미상 얘는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생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2가 아니고 자 여기가 2가 아니고 여기가 만약에 4제곱근이다. 여기도 4제곱근이다. 그래도 똑같은 규칙이 적용되면서 얘는 4제곱근 15가 되는 겁니다. 맞죠?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똑같다면 그 제곱근들은 그냥 합쳐주고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하시면 돼요. 이거 읽을 때 4제곱근이라고 그냥 읽으면 돼. 4제곱근 루트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그냥 4제곱근 15 이렇게 읽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수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 만약에 루트 5를 6제곱하면 뭐지 얘들아? 루트 5의 6제곱이잖아. 소연아 뭐지? 루트 5를 6제곱하면? 375. 응? 375. 125. 125. 왜? 에이스야 에이스. 루트 5의 6제곱. 루트 5의 6제곱. 봐봐. 여러분 이건 알잖아요. 루트 5를 제곱하면 뭐예요? 이거 5잖아. 그치? 그 루트 5를 6제곱하라는 건 결국 5를 몇 제곱하라는 얘기야? 4제곱. 아 이러지 말자. 세제곱하라는 얘기지. 5의 세제곱은 75 아니에요? 아니야.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걸 볼 때 아까도 얘기했죠. 루트라는 것은 앞에 뭐가 생략돼 있다? 2가 생략돼 있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2랑 여기 바깥에 있는 6이랑 뭐가 된다고? 약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분이. 2랑 6이랑 약분하면 얘는 다 없어질 거고 얘는 뭐가 돼? 3이 되죠. 3. 그치? 그럼 봐봐. 2가 없어졌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 씌워져 있던 루트 자체가 어떻게 된 거야?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5만 남은 거지. 5. 5의 몇 제곱이야? 5의 3제곱이야. 5의 3제곱은 75가 아니에요. 125입니다. 이것만 이해가 되면 거듭 제곱근들 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3제곱근 5에 12제곱이다. 이런 거 나왔어. 그럼 또 3이랑 12를 어떻게 하면 돼? 오, 약분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지워버리고 얘가 뭐가 돼? 4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루트 싹 다 날아간 거니까 5의 몇 제곱? 5의 4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6제곱근 3의 2제곱이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도 6이랑 2랑 어떻게 해? 약분을 시켜. 이거 지워져 버리고 얘는 뭐가 돼? 3이 되겠죠? 그러면 뭐라고 쓰면 돼? 답은 3제곱근 3이라고 써야지.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풀마일이 나오냐? 어? 3제곱근 3이라고 써야죠. 그쵸? 자,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수 법칙이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이거 4번인데 4번은 그 지수 법칙에서 그 적용됐던 성질하고 되게 비슷한데 하영아, 만약에 5의 세제곱에다가 2제곱을 하면 뭐가 되죠? 그쵸? 여기 이렇게 지수에 또 지수가 이렇게 중복되면은 지수끼리 곱하죠. 그죠? 지수끼리 곱하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3제곱근 안에 4제곱근 이렇게 중복돼서 씌워져 있다. 이렇게 씌워져 있을 때는 이것도 거듭 제곱근에 또 거듭 제곱근을 씌운 거잖아. 그러면 요 숫자랑 요 숫자를 뭐 하는 게 맞을까? 곱하는 게 맞아. 그럼 몇 제곱근이 돼요? 이거는 12제곱근 5가 되는 겁니다. 그치? 오케이? 뭐 하나만 더 물어볼게. 자, 만약에 4제곱근하고 안에 루트 3이 있어. 하윤아, 이건 뭘까? 그렇죠. 8제곱근이에요. 8제곱근. 왜? 루트에는 항상 뭐가 생략돼 있다고 생각해? 2가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4랑 2가 곱해지니까 뭐가 되는 거야? 8제곱근이 되는 거야. 이렇게. 8제곱근 3. 이렇게 쓸 수 있다. 오케이? 하연 괜찮아? 응. 자, 그러면 밑에 확인 5번으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확인 5번에 경빈이 해보자. 자, 일단 9가 나왔지, 경빈아. 9. 그리고 여기는 27이 나왔는데 얘네 둘이 똑같이 몇 제곱근을 쓰고 있어요?
5제곱근을 쓰고 있으니까 5제곱근 이렇게 합쳐가지고 안에서 둘이 어떻게 하면 돼? 곱하면 되지. 근데 9는 3의 제곱이었고 27은 3의 세제곱이었으니까 곱하면 3의 몇 제곱이에요? 3의 5제곱이네. 그럼 5제곱근 3의 5제곱이네. 답은 뭘까? 3. 그렇지. 자, 이번엔 소연이가 한번 해볼게요. 864. 일단 3제곱근과 3제곱근이 똑같으니까 소연아 3제곱근 이렇게 합치면은 요 안에다가 몇 분의 몇이라고 쓰면 돼? 그렇지. 근데 4분의 864는 서로 약분이 되죠. 약분시켜보면 얼마 나올까? 216이 나와요. 그런데 216이라는 숫자는 혹시 여러분 외우고 있나요? 216이 뭐의 거듭제곱인지? 216 6의 세제곱이에요. 6의 세제곱. 216은 6의 세제곱입니다. 이거 알고 있으면 그냥 세제곱이랑 3제곱은 지워지니까 답이 뭐지 소연아? 6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렇지. 자, 그 다음 김성빈 3번 해볼게요. 자, 얘는 바로 성빈아 여기 거듭제곱에 있는 4하고 밖에 있는 지수 8하고 바로 뭐 할까? 약분해버려. 이게 다 없어지고 얘는 뭐가 돼? 2가 되겠지. 그럼 답은 뭘까? 5. 5. 그치. 제곱 있어야지. 5제곱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25죠. 25라고 쓸게요. 자,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4제곱근 5라고 써있을 때 여기서 내가 4를 지웠다라는 것은 4제곱근이 지워진 거예요. 이게 4제곱근이 있고 루트가 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를 우리가 4제곱근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4가 지워졌다는 건 이 4제곱근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가지고 25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서 일단 256. 이 정도도 외워두면 좋다. 256은 뭘까? 2의 8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4제곱근이 있고 루트가 있어 태연아. 이 둘이 합치면 몇 제곱근이야? 8제곱근이야. 8제곱근이고 그 안에 있는 것도 또 2의 8제곱이에요. 뭐야 답은? 2. 오케이. 이렇게 그렇죠? 자, 이제 드디어 문제로 가봅시다. 대표 유형으로 가서 대표 유형 1번 대표 유형 1번은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이런 거 이제 생각보다 잘 낚여요. 이런 거 제곱근 16은 풀마 4다. 요거는 사실 중3 질문입니다. 중3 질문. 제곱근 16이라고 하는 것하고 16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중3 때 공부 안 했구나. 16의 제곱근과 제곱근 16은 달라요. 하윤아 뭐가 다르지? 제곱근 16은 네가 하윤이냐? 네, 달라요. 뭐가 다르지 하윤아? 16 제곱근의 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16의 제곱근은 뭐예요? 풀마 4. 이거는 풀마 4라고 대답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곱근 16은 뭐예요? 풀마 4랑 풀마 2i 가 아니라 4i. 너 중학교 때 배운 거는 중3 때 배운 거 중3 때. 4요. 그러니까 제곱근 16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루트 16과 같은 거예요. 루트 16은 뭐지? 4지 4. 그러니까 이거는 풀마를 붙여서 틀린 거예요. 풀마를 안 붙였어야 돼. 제곱근 16은 4라고 대답해야 돼요. 자, 그럼 봐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8의 세제곱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세제곱근 8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같을까 다를까? 야, 좀 전에 뭐라 그랬니? 16의 제곱근이랑 제곱근 16은 같댔니 다르댔니? 다르다니까. 제곱근 16 그러면 그냥 루트 16 4라는 숫자 한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16의 제곱근 그러면 제곱해서 16 되는 수를 다 쓰는 거예요. 두 개를 말해야 된다고. 그럼 얘도 봐봐. 8의 세제곱근 그러면 어떤 뜻이야? 세제곱을 해서 8 되는 수를 다 쓰란 얘기예요. 몇 개 써야 돼 이거는? 3개 써야 돼요. 여기에는 2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허수 2개가 더 있겠지. 그치? 그래서 3개를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세제곱근 8 그러면 얘는 뭐야 이제? 세제곱근 8 이거거든. 근데 이건 뭘까? 그냥 얼마야 이거는? 2잖아. 그냥 2.
다시 8의 세제곱근은 몇 개를 써야 돼? 3개를 다 써야 돼. 8의 세제곱근은 3개를 다 써야 돼. 세제곱근 8 그러면 이 하나만 쓰는 겁니다. 그냥 세제곱근 8이라는 숫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경빈아 듣고 있어? 그러면 16의 4제곱근 그럼 몇 개 써야 돼? 몇 개 써야 돼? 두 개요. 한 개요. 안 들었구나? 아, 진짜 서운하다 진짜. 두 개요. 아니야. 16의 4제곱근 하면 몇 개 써야 된다고? 한 개요. 16의 4제곱근은 몇 개가 있을까? 네 개요. 4개가 이제 4개 다 쓰는 거라고 이거는. 4개 다 써야 돼. 2도 써야 되고 마이너스 2도 써야 되고 2i도 써야 되고 마이너스 2i도 4개 다 써야 된다고요. 그런데 4제곱근 16 이렇게 말하는 거는 숫자를 몇 개 말하는 거야? 한 개 말하는 거야. 그 한 개는 뭐냐면 4제곱근 16을 말하는 거니까 얘는 곧 뭐랑 같은 숫자야? 아니라 2랑 같은 숫자야. 2랑. 오케이? 니은으로 갈게요. 27의 세제곱근은 3뿐이다. 27의 세제곱근은 방금도 말했지. 몇 개를 말하는 게 맞아? 3개를 다 말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 중에 실수인 거고요. 이거 말고도 허수 2개가 더 있죠. 니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 81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 아까 열심히 한 거네. 소연아 81은 어떤 수? 양수. 그치? 자, 4제곱근 4는 어떤 수? 짝수. 그치? 그러니까 양수의 짝수 제곱근이죠. 양수의 짝수 제곱근 중에 실수는 몇 개라? 몇 개다? 2개다. 그쵸? 디귿이 맞는 말이네요. 그쵸? 디귿이 맞는 말. 그 다음에 태어나 리을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 자, 마이너스 125는 어떤 수? 음수. 그치? 자, 세제곱근 3은 어떤 수? 홀수. 그럼 이거는 음수의 홀수 제곱근이네. 실수 몇 개? 한 개.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실수 몇 개? 한 개. 양수든 음수든 홀수 제곱근은 한 개. 오케이. 자, 이거 틀렸습니다. 맞는 게 디귿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디귿 하나. 자, 넘겨볼게요. 유제는 아니에요, 유제. 유제는 숙제죠. 자, 대표 유형 2번으로 가서 자, 요거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거듭 제곱근으로 계산을 해보는 건데 1번은 똑같이 3제곱근이 있네요. 그래서 3제곱근을 이렇게 합쳐버리고 요 안에서 계산을 할 건데 당연히 이런 거 계산할 때는 24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해서? 24라는 숫자를 해본 5배서 24를 뭐 해서 봐야지 이게 계산이 편할까? 2의 10 3의 세제곱 소인수분해. 그렇지. 소인수분해서 봐야지. 그래야지 다른 숫자들이랑 거듭 제곱을 합쳐가지고 계산할 거 아니야. 소인수분해. 그치. 잘했습니다. 24를 소인수분해하면 뭔데 경빈아? 2의 세제곱 더하기 3. 고맙다 경빈아. 243. 얘도 소인수분해하죠. 243. 소인수분해. 오 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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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제곱 4제곱은 81이에요. 그럼 5제곱 3의 5제곱입니다. 이렇게. 와 자, 이렇게 봐야지 요 안에서 이제 계산할 거 아니야. 자, 3이랑 3의 5제곱이랑 곱하면 이거 3의 몇 제곱이에요? 3의 6제곱이잖아. 그러면 봐봐. 3제곱근 2의 3제곱 곱하기 3의 6제곱 이렇게 됐죠. 그치? 그럼 요거는 3제곱근 2의 3제곱이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제곱근 2의 3의 6제곱이 하나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아까 우리 약분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3이랑 3이랑 이렇게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지죠? 그러면 성빈아 이거 얼마? 2. 그냥 2예요. 그쵸? 2. 그래서 요거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요거 3 지워지고 여기 6 지워지죠? 여기 3 지워지고 여기 6 지워져. 그러면은 얘 지워지고 안에 2가 남았죠? 뭐라고 써야 돼? 3이라고 써야 돼? 그치? 3의 제곱 9라고 써야지. 9. 2 곱하기 9니까 얼마야? 18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도 우리는 거듭 제곱근들을 일단 써봅시다. 자, 일단 안에 있는 27은 뭐라고 할까요?
3의 세제곱. 세제곱이 있었는데 거기에 루트가 있고 3제곱근이 또 있어. 합쳐지면 몇 제곱근이야? 6제곱근이야. 6제곱근. 이렇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숫자는. 하영이 이해되니? 자, 두 번째 숫자는 81이 들어가 있는데 하영아, 81은 3의 몇 제곱? 3의 4제곱이고요. 여기에 루트가 있고 4제곱근이 있어. 둘이 합치면 뭐지 하영아? 8제곱근이에요. 그죠? 8제곱근.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세 번째 숫자는 3에다가 루트가 있고 3제곱근이 있어요. 그럼 뭐야? 6제곱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니? 그지? 자, 그럼 요 계산 한번 해볼게. 요 앞에 있는 거는 얘랑 약분합시다. 요거 지워지고 요거 지워주면 얘가 2가 되는 거니까. 이거 태어나 뭐라고 써야 돼? 현준아 뭐라고 써야 돼? 몇이야 몇이야? 3이랑 6이랑 지워져가지고 2가 남았어 여기 앞에. 나는 1시간 동안 무슨 설명을 했나? 김성빈 뭐라고 써야 돼 여기다? 그렇지. 아, 그렇잖아. 2가 남았다는 건 뭐야? 2제곱근이 남은 거잖아. 2제곱근. 2제곱근이 곧 루트라니까. 그치? 루트 3. 자, 그 다음에 얘도 보세요. 얘도 얘랑 얘랑 지워지면은, 이렇게 지워지면은 얘 없어지고 얘 2 되잖아. 그치? 이것도 뭐야, 그러면? 이것도 루트 3이야. 루트 3이랑 루트 3을 곱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누기 얘가 있는 건데, 루트 3이랑 루트 3을 곱하면 얘는 뭐예요? 그냥 3이잖아. 그냥 3이지. 자, 그럼 봐봐. 여기를 3으로 쓸게요. 여기를 3으로 쓰면은, 자, 3으로 썼어. 3 나누기 6제곱근 3을 할 건데 얘는 6제곱근인데 얘는 거듭제곱근이 없죠. 어떻게 나누나? 3을 6제곱근 안에다 밀어넣어. 그러면 3의 몇 제곱이 될까? 3의 6제곱이 되지. 그치? 그러니까 3 혼자 써있는 거랑 6제곱근 3의 6제곱은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치? 얘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뒤에 있는 애하고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6제곱 안에 밀어 넣고서 그럼 그 다음에 6제곱근 이렇게 합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합치면 3의 6제곱 나누기 3 이렇게 되죠. 그럼 3의 몇 제곱이야? 3의 5제곱이야. 그쵸? 그래서 6제곱근 3의 5제곱이 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리 말하면 이제 조금 이따 지수의 확장을 배울 건데 지수의 확장을 배우고 나면 우리는 거듭제곱근으로 이렇게 계산할 일이 잘 없어요. 다 지수로 바꿔서 계산하면 돼요. 근데 거듭제곱근의 의미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거듭제곱근으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지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좀 더 편해. 자, 3번 해볼게요. 3번. 자, 3번은 일단 6제곱근과 5제곱근이 합쳐지니까 성빈아 몇 제곱근? 30제곱근이고 자 30제곱근 안에 A의 12제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그대로 5제곱근 A의 4제곱이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소연아 요 30이랑 12는 어떻게 한다? 약분한다. 그럼 얘는 뭐가 되고 이거 얼마로 약분할 수 있죠? 6으로 약분하지. 그럼 얘는 얼마 되고 5가 되고 얘는 뭐가 된다? 2가 되겠지. 그럼 얘도 5제곱근 쓰고 있고 얘도 5제곱근 쓰고 있죠. 그럼 한 번에 합쳐버리면 되겠네. 5제곱근 뭐라고 할까? 몇 제곱? 6제곱 맞아요. 그쵸? 태연이 되니? 네. 자 요게 그럼 그대로 답이에요. 계산할 거 없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자 4번 4번은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을 각각 다 분모 분자 따로따로 써볼게요. 자 하영이가 해봐. 요 분모 보면 A가 4제곱근을 쓰고 있지. 근데 그게 또 큰 루트 안에 들어있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요 A는 4제곱근이랑 2제곱근을 두 개 다 쓰고 있는 거잖아. 그럼 결국 몇 제곱근을 쓰고 있는 거예요? 8제곱근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제곱근 A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분모. 그 다음에 하윤아 여기 있는 A는 그럼 뭘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뭐라고? 6제곱근 쓰고 있는 겁니다. 3제곱근 쓰고 있고 겉에 큰 루트 있잖아. 몇 제곱근이라고? 6제곱근 A입니다. 6제곱근 A. 자, 경빈이 두 번째 있는 분수의 분모
분모는 결국 A의 몇 제곱근을 쓰고 있을까? 12제곱근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태연이 분자는 몇 제곱근을 쓰고 있을까? 2. 그러니까 8. 그렇죠. 8제곱근을 쓰고 있죠.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만들고 보니까 다행히 요거랑 요건 어떻게 돼요? 지워지죠. 그죠? 지워집니다. 지워져. 그래서 요거 지워버리고 나면 남아있는 게 얘랑 얘인데 얘는 12제곱근이고 얘는 6제곱근이지. 이거 합쳐서 쓰려면은 얼마로 합쳐야 돼요? 통분하는 느낌으로 12제곱근과 6제곱근이면 12제곱근으로 합쳐야지. 어떻게? 얘를 12제곱근으로 만들면서 봐. 얘를 12로 만들어주면 얘에다가 뭐 붙이면 될까? 2 제곱 붙이면 되죠. 그쵸? 그러면 둘 다 12제곱근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12제곱근 안에서 분모는 A가 있고 분자는 A제곱이 있는 거잖아. 하나 지우면 되겠죠? 하나 지워. 그럼 답이 뭐가 돼? 12제곱근 A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런 게 거듭 제곱근의 계산입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하나만 해볼까요? 유제 5번 한번 해보자. 유제 5번. 답 한번 찾아봐. 10페이지에 유제 5번. 자, 해봅시다. 요것들을 우리가 같은 거듭 제곱근 속에 넣고 싶으니까 전부 12제곱근으로 만들어 버릴게. 애초에 얘들아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12제곱근을 겁나 크게 쓰고 자, 분수의 형태로 쓰면 되잖아. 얘가 분모로 내려갈 거니까. 그러면 첫 번째 거듭 제곱근은 원래 6제곱근이었으니까 12제곱근으로 만들었으면 안에 있는 애들을 다 제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A의 6제곱, B의 2제곱 곱하기 두 번째 거는 원래 4제곱근이었으니까 3제곱씩 해주면 되죠. 분모에. 그러면 A 세제곱, B 9제곱. 그리고 얘는 나누기니까 분모에 쓰면 되잖아. 분모에. 그러면 여기다가 3제곱근을 12제곱근으로 만드는 거니까 4제곱씩 해주면 되겠네. 아니 그럼 얘가 8제곱이 되고 얘가 B의 4제곱이 되죠.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A끼리 싹싹싹 지우면 A 몇 개 남아요? 한 개 남죠? A 하나 남고요. B끼리 싹싹싹 지우면 B가 몇 개 남지? 7개 남나? 이렇게 되잖아요? 됐지? 문제에서 얘기한 거 P 값이 12인 거고 Q 값이 7인 거니까 답은 19가 되는 거죠. 그쵸? 네, 이것이 거듭 제곱근의 계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11페이지. 11페이지는 이제 지수의 확장인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수에다가 지수 뭔지 알죠? 그 위에 조그마한 그 숫자에다가 자연수만 썼어요. 2제곱이나 3제곱이나 5제곱이나 이런 것만 했는데 그 지수를 막 음수도 쓰고 싶고 분수도 쓰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포인트만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 가장 먼저 어떤 숫자의 0제곱은 1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요게 약속이 돼야지 우리가 이제 지수 법칙들을 확장해 나올 수 있거든요. 모든 숫자의 0제곱은 1이에요. 0의 0제곱만 빼고 0의 0제곱은 그냥 정의할 수 없어. 여기 있죠? 0의 0제곱은 정의할 수 없어. 그냥 생각하지 마. 이런 건 생각하지 말고 얘 빼고 다른 거는 무조건 0제곱하면 1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생각해보면 만약에 5의 3제곱에다가 5의 마이너스 3제곱을 곱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대로 해봐요. 요 3이랑 요 마이너스 3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야 되지. 더하면 뭐가 돼? 0이 되지. 그럼 이거 5의 0제곱이네. 근데 방금 모든 숫자의 0제곱은 얼마라 했어? 1이라 그랬잖아. 그치? 다시 말하면 5의 3제곱과 5의 마이너스 3제곱을 곱했더니 1이 됐네. 여러분은 옛날 옛적에 배웠습니다. 두 숫자를 곱했는데 1이 되는 관계를 무슨 수라고 하죠? 너네 만약에 5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이야? 5분의 1이지. 그럼 5분의 1이라는 숫자는 5에 뭐라고 불러요? 분수 말고 역수. 그렇지, 역수. 역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5의 3제곱과 5의 마이너스 3제곱은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가 돼요. 역수 관계. 여기다 써놓자. 지수에 마이너스가 보이잖아요. 지수에 마이너스가 보여?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역수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3의 마이너스 2제곱 보자마자 얘는 뭐라고 쓰면 돼? 3의 2제곱. 그치, 3의 2제곱 분의 1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를 없애는 순간 역수가 되는 거예요. 성민이 오케이? 뭐가 안 보여? 뭐가? 자, 그러면 만약에 2분의 5에 마이너스 3제곱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5의 3제곱 어, 분의 어, 2의 3제곱. 맞아요. 그쵸? 요 마이너스가 떨어지면서 이 분수 뒤집힐 거란 말이죠. 뒤집히고 3제곱이 뿌려지니까 5의 3제곱분의 2의 3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되죠? 마이너스와 살이는 아니고. 그쵸? 마이너스는 역수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없애면서 역수가 되는 거예요. 그지? 요 마이너스가 없어지면서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지수에다가 음수도 쓸 수 있습니다. 음수. 그리고 이 지수 법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 그냥 그대로 성립하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볼 필요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이 그대로 성립해. 요것만 보면 되고요. 넘겨볼게요. 자, 넘겨서 요거 먼저 얘기할게요. 지수가 유리수일 때 한번 봅시다. 지수가 유리수일 때. 자, 이런 거 한번 살펴볼게. 3제곱근 5가 있어요. 이 숫자는 어떤 숫자죠? 어떤 의미를 갖는 숫자죠? 그러니까 세제곱을 시키면 얼마가 되는 수? 5가 되는 수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내가 얘를 이렇게 세제곱을 직접 하면은 얘가 뭐가 될 거야? 5가 될 거야. 그치? 원래 그런 숫자니까. 그럼 생각해보자.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이 3제곱근 5라는 애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5에 3분의 1제곱. 왜냐면 5의 3분의 1제곱에다가도 이렇게 세제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 둘이 어떻게 돼요? 곱해지면서 곱하면 얼마 돼? 1 되잖아. 1. 그러니까 5의 1제곱이 되잖아. 5의 1제곱이 되면서 5가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3제곱근 5는 5의 3분의 1제곱과 어떤 거야? 같은 거야. 그치? 그지? 3제곱근 5 그러면 5의 3분의 1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규칙은 뭐냐? 지수에 분수가 등장을 합니다. 지수에 분수가 등장을 하면 그때는 그 분수의 분모가 거듭 제곱근이 됩니다. 지수에 분수가 등장하면 분모가 거듭 제곱근이 돼요. 자,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말해보면 3제곱근 5의 제곱 이런 거 만나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자연스럽게 5의 몇 분의 몇 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까? 5의 3분의 2제곱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거듭 제곱근이 분모로 내려가는 거고 거듭 제곱은 분자로 올라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쵸? 더 일반화시켜? m 제곱근 a의 n 제곱 이거는 태연아 a의 몇 제곱으로 하면 돼? m분의 n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m분의 n제곱. 그치? 거듭 제곱근이 분모로 지수는 분자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우리는 모든 거듭 제곱근들을 다 지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쵸? 지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연습이 되면 그럼 우리는 계산하는 데 있어서 겁낼 게 없다.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는 지수를 더 확장하는 건데요. 지수를 더 확장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은 그대로 성립을 합니다. 지수가 실수까지 확장이 되더라도 지수 법칙은 그대로 성립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개념적으로 조금 알아둬야 하는 내용을 하나 적을게요. 여기쯤에다 적을까? 여기쯤에다 적을게.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수에 해당되는 숫자들을 넓혀가고 있는 거잖아. 지수의 확장이잖아. 지수를 처음에는 자연수만 쓰다가 그 다음에 지수에다가 정수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것도 쓰다가 그 다음에 더 넓혀가지고 지수에다가 분수 그러니까 유리수까지 확장을 했고요. 더 넓혀가지고 실수까지도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밑 있죠. 밑에 있는 거 뭐에 몇 제곱 했을 때 밑에 있는 거 그 밑은 조금씩 조건이 생겨요.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그냥 실수 아무거나 써도 돼. 밑에다가. 근데 지수를 정수로 확장을 하게 되면 밑에 뭐가 못 들어가냐면 0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0이 아닌 실수
이렇게 조금 조건이 생기고, 자 지수를 여기까지 확장하게 되면 이때는 양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밑에 이미 이 책에 다 써 있거든요. 여기 잘 봐봐. 지수가 실수일 때 이런 조건 있죠. 이게 뭐야? 밑에 양수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지? 지수가 실수일 때. 그 다음에 그 앞에 페이지도 보면, 앞에 페이지도 봐봐. 지수가 유리수일 때, 자 지수가 유리수일 때 이것도 봐봐. 이 조건 있죠. 그 밑에 뭐만 들어가? 양수만 들어가는 거야. 양수만. 근데 그 앞에, 자 요거는 지수가 정수일 때죠. 지수가 정수일 때는 조건이 다르지. 얼마만 아니면 된대? 0만 아니면 된대. 그치? 그러니까 지수가 늘어날수록 그 밑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은 줄어드는 건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 여러분한테 막 되게 막 까다롭게 문제를 잘 내진 않아요. 어느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되냐면, 아 그러면 밑이 일단 양수면, 밑이 양수면 우리는 지수가 자연수든 정수든 유리수든 실수든 자유롭게 지수 법칙을 쓰면 되는구나. 양수면.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밑이 양수면 우리는 지수 법칙을 마음껏 써도 된다. 그죠? 그 위에 있는 문제들 가지고 연습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우리 14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4쪽에 있는 걸 가지고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한 번에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14쪽에 대표 유형 1번을 보면은 자, 잘 안 보이네. 3의 마이너스 4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5제곱 나누기 9의 마이너스 2제곱에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써있거든요. 맞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지수 법칙대로 한번 가봅시다. 우선 밖에 있는 3을 어떻게 할까? 뿌리자. 뿌리자. 그러면 자, 앞에 있던 얘는 가만히 두시고 얘가 뭐가 돼요? 그쵸? 이거 3의 15제곱이 되죠. 3의 15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나누기는 그대로 나누기로 냅둘게. 대신 9는 어떻게 볼까? 9는 3의 제곱으로 봐야죠. 3의 제곱. 그러면 3의 제곱에 마이너스 2제곱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마이너스 3제곱 씌워진 거죠. 이 부분이. 그치? 그럼 결국 3의 몇 제곱이야? 3의 12제곱이 되겠네. 그치? 맞죠? 자 그러면 요렇게 둘은 서로 곱셈이니까 지수끼리 어떻게? 더하면 뭐가 돼? 3의 11제곱이 되죠. 3의 11제곱. 근데 3의 11제곱에서 나누기 3의 12제곱이니까 11에서 12를 빼야 되잖아. 빼면 얼마?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는 뭐 해라? 뒤집어라. 역수 취해라. 그럼 3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두 번째 것도 마이너스 2의 6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까 앞에서 말했죠. 우리는 밑이 어떤 숫자여야지 자유롭게 지수 법칙을 쓸 수 있어? 양수여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차피 여기 6제곱 있잖아. 그러니까 빠르게 마이너스 2의 6제곱이야? 그러면 그냥 2의 6제곱이라고 써도 되잖아. 이렇게 바꿔치기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걸리는 부분 없이 자유롭게 지수 법칙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럼 2의 6제곱에 3분의 1제곱이 있고요. 125가 아까 뭐였지? 5의 세제곱이었지. 그럼 5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 있고요. 100은 그냥 10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100은 10의 제곱이라고 하면 10의 제곱에 2분의 3제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치? 자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하영아 얘는 2의 몇 제곱? 2의 2제곱. 그 다음에 얘는 5의 몇 제곱? 마이너스 2제곱. 그 다음에 얘는 2의 몇 제곱? 10의 몇 제곱? 10의 3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죠? 근데 10의 3제곱이라고 하는 건 뭐지? 10의 3제곱은 1000이죠. 그 다음에 5의 제곱은 25죠.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2제곱 그냥 4라고 쓸게요. 요거에다가 5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25가 어디로 가야 돼?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치? 역수가 되니까 25 이렇게 되고 10의 세제곱은 1000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약분하면 얼마게? 40. 40에 4 더하니까 얼마? 4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할 수 있겠죠? 그 옆에 하나만 더 풀고 마칠게요. 15페이지의 대표 유형 2번 보겠습니다. 대표 유형 2번은 자 봐봐. 이거 맨 앞에 있는 A는 그냥 A인 건데 두 번째 있는 A 있죠? 두 번째 있는 A 얘는 뭘 쓰고 있나요? 루트를 하나 쓰고 있지. 태연아 루트 A는 A의 몇 제곱일까?
루트 A는 A의 몇 제곱일까? 아, 이제곱. 2제곱이라고 하면 안 되지. 거듭 제곱근은 지수에 어디로 가는 거야? 분자로 가, 분모로 가? 분모로 가야지. 지금 2제곱근이 있는 거잖아. 2제곱근. 그럼 이 2라는 숫자를 분모에다가 넣어야지. 그럼 A의 몇 제곱이라고 해야 돼요? 2분의 1제곱이라고 해야지. 2분의 1제곱. 그치? 맞죠? 자, 그래서 요 A는 A의 2분의 1제곱이랑 같은 거고요. 그 다음 A는 봐봐. 그 다음 A는 잘 보면 루트를 몇 개 쓰고 있어요? 2개. 루트에 또 루트죠. 루트에 루트가 합쳐지면 몇 제곱근일까? 4제곱근입니다. 그죠? 4제곱근이니까 지수로 바꾸면 4분의 1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있는 A는 루트를 몇 개 쓰고 있어? 3개 쓰고 있어요. 루트예요. 그럼 이거는 8제곱근에 해당되는 거니까 8분의 1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몇 제곱이 생략돼 있다? 1제곱이 생략돼 있다. 1제곱. 그럼 우리는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을 다 뭐 하면 돼? 더하는 거죠. 더하는 겁니다. 더해야 되니까 통분시키면은 8분의 8 더하기 8분의 4 더하기 8분의 2 더하기 8분의 1 이거네. 그치? 그럼 몇이야? 8분의 15제곱이 되나요? 8분의 15제곱. 그러므로 K 값은 뭐야? 8분의 15 이렇게. 그치? 자, 마지막 문제. 자, 요 문제도 A가 지금 2개 보이는데 앞에 있는 A는 잘 보세요. A는 루트에다가 4제곱근이에요. 루트에다가 4제곱근. 그럼 합치면 하영아 몇 제곱근? 8제곱근. 그러면 몇 제곱? 그렇죠. 8분의 1제곱. 자, 두 번째 있는 A는 이 뭐냐? A에 3제곱근이 있는데 거기에 5제곱근이 씌워져 있고 다시 4제곱근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지. 그치? 맞나요? 그러면 봐봐. 얘랑 합쳐져 가지고 몇 제곱근이야 이거? 20제곱근이고요. 요거는 지수죠. 요거는 그러니까 분자로 가야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A의 20분의 3제곱인 거예요. 그쵸? 되니? 거듭제곱근은 분모로, 지수는 분자로. 자, 그럼 이거 더해야 되니까 통분할게요. 얘는 40분의 5 더하기 40분의 몇이야? 6이지. 그럼 답은 뭐예요? 40분의 11 이렇게 되고서 문제에서 K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40분의 11이 답인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연습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숙제 잘해와야 돼. 15초까지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이거? 어? 그거 프린트 15초까지 하는 거 맞아요? 프린트야? 프린트는 끝까지 하는 거고. 프린트 오늘 갑자기 나온 거 있는데? 프린트요? 네. 우리 화요일날 수업한 건데? 그래서 자, 일단 오늘 여러분은 프린트를 끝내는 것이 1차 목표고요. 프린트 끝내기. 프린트만 끝내고 가요. 원래는 프린트 끝내고 나서 본교재까지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지금 개념센 라이트, 기니까 개센 라라고 부를게요. 개센 라는 15쪽까지가 숙제고, 베이직센은 숙제가 어디까지냐면, 네, 베이직센도 15쪽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숙제 왜 이렇게 많아요? 야, 근데 개념센 라이트는 쪽수만 많지 문제로 따지면은 몇 개 안 돼요. 뭐 한 10문제 되나? 그죠? 요만큼 숙제를 해오시면 되겠고, 그래서 프린트 끝내고 요거까지 다 끝내면 가는 겁니다. 요거까지 끝내면, 자, 요까지. 자, 수고했어요.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꿰야 돼. 이게 첫 단원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잘 돼야 그 다음 로그로 이어지거든요. 로그는 지수가 헷갈려버리면 답이 없다. 지수를 뒤집는 게 로그인데 지수가 헷갈려버리면 로그 가면 정신 못 차려요. 이거 아예 다 끝내고 집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안 받았는데. 프린트 베이직센은 2층에 있어요. 2층에. 그래서 혹시 집에 갈 때까지 프린트가 안 끝나도 베이직센 하나 받아가는 거야, 얘들아. 알았죠? 네. 수고했습니다.